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정 타블렛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더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실행시켜 주시고 다운받아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iCanNote라고 검색합니다. iCanNote라고 검색하면 이제 구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화면에 iCanNote 도움말 이런 iCanNote.com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어디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곳은 없어요. 프로그램은 어디로 다운을 가서 받아야 되냐면 사용자 모임 카페라고 해서 바로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iCanNote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iCanNote 최신 파일을 다운 받아주시면 돼요. 첨부 파일에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 받으셔도 돼요. 저는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CanNote 프로그램이 실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위에 메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선생님들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그 파일들 슬라이드가 하나씩 뜨는 것이고요. 이쪽은 메뉴들인데요. 얘를 좀 작게 하면 메뉴들이 좀 작아져요. 크기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강의가 있고 강의 파일이 있고 PDF, 한글 파일, JPG, PPT가 있는데 이 세 강의는 그냥 빈 강의 파일이에요. 이거 강의 파일은 이미 이 iCanNote에서 녹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PDF, 한글 파일, JPG, PPT 열기 요거를 우리가 선택해주면 좋은데 선생님들 보통 그 수업을 하실 때 PPT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PPT를 불러올 때 살짝 단점이 있는데 너비, 높이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은 이제 가로로 볼 거냐 세로로 볼 거냐 뭐 요거의 차이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책이나 이런 걸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PDF를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이제 세로 방향을 놓고 적용을 누를 겁니다. 적용을 누른 다음에 교과서 USB를 저는 사용을 해요. 교과서 USB 보면 여기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회 6학년 2학기 1-1차시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교과서 PDF 파일들이 불러와졌어요. 교과서 PDF 파일들이 불러와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액정 타블렛의 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메뉴에서 보시면 선택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여기 마우스 커서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은 이거예요. 자유선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자유선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양쪽 끝에 화면이 잘리잖아요. 얘를 막기 위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PDF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확대를 해도 글씨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이 상황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면서 필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3개 이런 식으로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기능을 설명드리면 얘는 직선인데 직선으로 선만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프는 초등학교에서는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중등에서는 많이 쓰실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작은 화살표인데 그래프 형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뭐 2차 함수를 그려서 A 이런 식으로 추가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든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그래프를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보이시는 대로 도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글씨가 가리죠. 이렇게 가려서 아이들한테 질문하거나 할 때 좋은데 가리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얘를 보이게 하는 방법은 개체 선택을 눌러서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작은 녹색 화살표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 녹색 화살표에서 마우스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글씨가 보이고 다시 하면 닫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지우개가 있는데요. 지우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 지우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지우개는 이 전체를 지워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막 필기를 하시다가 이 전체를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XP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티스트 12에서의 장점은요. 아티스트 12에 보면 펜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버튼을 화면에 대고 누르면 전체가 다 지워져요. 이거는 지우개 기능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아티스트 12의 원래 기본 기능입니다. 혹시 이게 아니면 액정 타블렛 설정하는 곳에서 와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 버튼을 지우개 설정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일반 펜이 있고 펜의 굵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들도 정할 수 있고요. 이 옆은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일반 펜이랑 요거 차이가 있죠.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줌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아이캔노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녹화 설정을 들어가요. 녹화 설정을 들어가서 녹화 영역을 선택하시는데 전체 화면으로 하시면 여기 테두리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은 왼쪽과 왼쪽 양쪽에 이 메뉴랑 이 PDF 이게 나오는 거고, 저는 보통 필기가능 영역만 합니다. 필기가능 영역만 하면 이 화면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를 선택을 해요. 마이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웹캠이 꽂혀 있거나 실무라선기가 꽂혀 있으면 그 웹캠을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마이크가 있으면 그 마이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장 경로는 기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장 위치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바꾸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바뀌고요. 전 그냥 둘게요. FFmpeg라는 거는 영상을 만들 때 설치하는 건데 처음 실행할 때만 한번 설치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뭐 설치하라고 뜨면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닫고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밑부분에 녹색으로 된 플레이 버튼인데 이가 화면 녹화예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유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수업을 진행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도 가서 똑같이 수업을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와 맛있겠다 영상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가주시면 돼요. 저는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설정을 안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면 마지막에 지금 제가 한 수업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유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수업을 진행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네, 잘 보셨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히 수업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업을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기가 상당히 편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수업하시기 쉬울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에서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파워포인트든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됐죠. 이제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슬라이드 쇼로 넘어갈 거예요.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서요. 밑에 슬라이드 쇼 실행을 누릅니다. 근데 이 실행을 누르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모니터가 액정 타블렛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모니터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트리플 모니터로 하신다면 여기 모니터에 액정 탑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와 합치셨다면 모니터 2, 저는 보조 모니터가 모니터 2인데요. 여기로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합니다.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면 화면이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라 두 개를 잡아놨는데 이쪽에는 컨트롤 화면이고 이쪽은 실제로 나오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 화면 두 개는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라던가 오피스 2018, 2019면 이거랑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펜 버튼을 눌러 주셔서 여기에 펜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펜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필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쭉 하시고 넘길 때는 화살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화살표로 넘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거는 줌으로 수업하실 때 그냥 이렇게 수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줌으로 수업하실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 화면을 화면 공유를 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건 파워포인트로 수업 녹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업 녹화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슬라이드 쇼 그냥 할 때와 마찬가지로 액정 타블렛 있는 연동되어 있는 화면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슬라이드 쇼를 누를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번에는 아까 그냥 슬라이드 쇼 할 때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녹음 녹화를 눌러주시고 그럼 3, 2, 1초 넘어가고 이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제가 필기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여기에 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시면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넘겨가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 끝나면 중지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닫기를 눌러주시고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이거는 선택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서 비디오 만들기 눌러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문서 프로그램이지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이 빨리 되진 않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영상 다 나와졌고요.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이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필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뒷부분은 필기했던 것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필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하다 필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캔 줌잇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캔 줌잇은 검색하면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아이캔 노트를 검색합니다. 아이캔 노트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사용자 모임 카페에 가시고 여기서 아이캔 줌잇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캔 줌잇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얘는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무설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만 그냥 실행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캔 줌잇을 실행시키면 저는 여기 있고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단축키가 있는데 줌잇을 실행시켰어요. 실행시키면 뭐 설치됐다 뭐 이런 거 거의 안 뜹니다. 안 뜨고요. 화면에 그 상태 표시줄에 뭐 하나 뜨긴 하는데 뭐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얘는 장점이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1, 2, 3, 4예요. 컨트롤 1을 누르면 지금 이 상태로 확대가 되시죠. 확대가 돼서 마우스 휠로 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데 크게 확대를 하다 보면 글씨가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대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뭔가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아이들한테 좀 잘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확대를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줄 때. 얘는
정지 상태에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E를 누르면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는데 얘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글씨를 쓰는데 지금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좀 엉망이죠. 이거를 똑같이 액정 타블렛으로도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만 되는 건 아니고 타블렛류는 다 돼요. 판 타블렛도 되고 액정 타블렛도 됩니다. 둘 다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항상 ESC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ESC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 3, 얘는 타이머입니다. 기본이 10분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일정 시간을 주시고 학습하게 할 때 타이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얘만 있으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4, 컨트롤 4는 얘도 확대가 되는데 얘는 컨트롤 1이랑은 좀 다르게 해요. 이 상태에서 휠을 올리면 마우스 위아래로 올라가서 더 확대는 안 돼요. 대신에 얘의 장점은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소창에 주소를 뭐 새로운 주소를 써준다거나 뭐 에듀콜라 이런 식으로 주소 써줘서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컨트롤 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만두실 때는 이 컨트롤 4, 얘는 컨트롤 4로 끄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PDF 필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고요. 이 브라우저는 초기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얘는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전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업데이트 이거 엣지 잘 안 쓰셨던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 아마 뭐가 떴었을 거예요. 엣지로 뭐 업데이트 해라 뭐 이런 말이 하나 떴었을 건데 그 엣지를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PDF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PDF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 연결 프로그램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있는데 엣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PDF 파일이 불러와져 있고요. 이 불러와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그리기가 있는데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바로 PDF 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영어를 까먹었어요. 이렇게 필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내리시면서 아이들한테 다시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얘는 이 바깥에는 안 되고요. 이 PDF 영역 안에서만 필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컨트롤을 누르고 키보드 컨트롤 더하기 마우스 휠 하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는데 얘는 살짝 아쉬운 게 피랍 인식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캔 노트라던가 PPT에 비해서는 조금 필기감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사용하실 때는 상당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요, 이제 필기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줌을 이용해서 화면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액정 타블렛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선 기본 설정은 뭐냐면요, 이 전에 영상들 다 보셨으면 나올 텐데 액정 타블렛이랑 보조 모니터랑 같은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줌 밑에 화면 공유가 있어요. 화면 공유를 누릅니다. 그럼 화면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보통은 보조 모니터일 거예요. 컴퓨터 소리 공유도 같이 눌러주시고 공유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른쪽 모니터가 화면 공유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화면에. 여기서
아이캔 노트를 실행을 시키세요. 아이캔 노트가 실행되면 지금 이거는 이쪽 화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옆 화면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으로 뿅 옮겨라 하면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마우스로 여기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서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전체 화면 눌러주세요. 그럼 큰 화면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PDF 파일을 누릅니다. 그럼 이거 뭐 있는데 가로든 세로든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적용 누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 PDF 파일이 들어있는 USB가 있을 거고 혹시라도 내가 뭐 실과다 뭐 이러면 PDF 파일 USB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 뒤에 보시면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 가면 다 있어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파일 다 있으니까 없으면 교과서 뒤에를 보세요. 그 출판사를 찾아서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일단은 불러올게요. 이것도 그냥 확인 누를 거예요. 확인 누르면 여기 위에 이제 여기서 교과서를 할 건데 키운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시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상황은 어디에서 할까?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린다 라고 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까닭을 알아본다 라고 했는데 이거 까닭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펜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 보이세요? 펜 뒤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버튼 얘를 화면에 대고 눌러서 지워주세요. 걔가 지우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맞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 지금 보는 줌 화면에는 교과서 이 화면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거 하시는 거 당연히 어려워요. 해보신 적 없잖아요. 사람이 안 해보고 처음부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봐야 쉽지. 결혼 처음 하실 때도 어려우셨을 거고 시댁 처음 가셨을 때도 어려우셨을 거고 처가 처음 갔을 때도 힘드셨을 거고 네, 다 그렇죠.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려우니까 너무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일단 만져보세요. 고장 안 나요. 꼭 만져보시고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도 여러 번 보세요. 한 번 보시지 마시고 영상 처음 볼 때 만지지 마세요. 영상만 보세요. 영상만 최소 3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져가면서 하세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지금 줌에서 또 액정 타블렛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 화이트보드를 누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이트보드가 뜨는데요. 여기서도 액정 타블렛을 이용해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이트보드 말고요. 다른 데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그냥 화면 자체를 공유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2번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화면 공유하신 다음에 이 화면 공유된 상태에서도 여기서도 주석 작성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필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액정 타블렛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액정 타블렛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거는 각 시도교육청이 다 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인천은 되는데요. 인천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교육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수업에서 교육과정 설계 아니지 수업 활동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가끔씩 온라인 수업이나 하실 때 필요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눌러요. 이 틀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틀이 맞긴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만약에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떨 때 사용을 하시면 좋냐면 여기에 색연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색연필 기능이 이런 식으로 필기 글씨 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정 타블렛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얘는 글씨가 써지긴 하지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되긴 하는데 조금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요. 인천교육 플랫폼 내에선 되는데 원래 사이트 있죠. 원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면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 마우스로는 써지는데 타블렛으로는 신기하게 안 써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액정 타블렛을 이용해서 수업에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